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18일 무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공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와 전화 대화를 가진 뒤 발표됐다고 전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미래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방공체계 개선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은 한국의 방공체계가 미국제와 한국제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이나 예방 공격을 위해 방어와 공격 체계가 통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통합된 방어 자산은 중거리 미사일인 천공이, 미국제 패트리엇 미사일과 이지스 체계를 갖춘 구축함이 있고 방어 자산으로는 단거리, 현무 미사일 시스템이 있다고 타는 소개했다. 통신은 또 한국은 이와 별개로 드론과 싸우기 위한 수단을 개발 중이라면서 한국 당국은 17일 무인기를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에 88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것도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까지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완료한 뒤 전력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선 위에서 생성된 레이저 광선을 표적에 직접 쏴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 체계다. 수킬로미터 범위 내의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 별도의 한없이 전력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으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주식회사 한화가 시제품 개발 업체로 참여한다.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공 군 전력화 완료.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침투하는 적 항공기로부터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이 2020년 4월을 마지막으로 군에 인도되었다고 밝혔다. 천공은 지난 1960년대부터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포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지대공 미사일이다. 천공의 최대 사거리는 40km이며 요격 고도는 15에서 20km로 알려져 있다. 발사대당 8기의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하나의 발사대에서 단발 및 연발 사격을 할 수 있다. 지대공 미사일의 발당 가격은 15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최초 M3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천공은 5년의 탐색 개발, 철매 II로 이어지는 5년간의 체계 개발을 통해 지난 2011년 연구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양산에 들어가 2015년부터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에 배치되었다. 천공은 전장 상황을 종합 통제하는 작전 통제소, 포대의 표적 교전 기능을 통제하는 교전 통제소, 표적 탐지 및 지대공 미사일 유도를 수행하는 다기능 레이더, 발사 통제를 담당하는 발사대 및 지대공 미사일로 구성된다. 특히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수직 발사대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런칭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밖에 하나의 레이더가 탐지, 식별, 추적, 교전까지 수행 가능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적용되었다. 천공의 제작사인 LIG 넥스1은 지대공 미사일 발사부터 격추 때까지 사용되는 측초력 제어기, 지령 수신기, 탐색기, 유도조종 장치, 신관 등의 핵심 구성품 개발에 참여해 천공 개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다년간의 유도무기 개발로 축적된 미사일 체계 종합 기술을 근간으로 천공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체계 조립 업무를 수행했다. 천공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실사격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천공의 지대공 미사일은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표적 지향성 탄두를 적용해 파편이 모든 방향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다른 지대공 미사일 탄두보다 효과적으로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메뉴가 한글화된 점과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된 점도 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천공은 군 전력화가 완료되었지만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천공-2는 현재 양산과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천궁-2는 천궁과 달리 팩3 지대공 미사일처럼 목표물에 직접 충돌해 목표물을 파괴한다. 송영무 전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한때 사업 중단 논란에 휩싸였지만 지난 2017년 11월 17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양산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한다. KAMD 핵심인 천궁 블록이 내년 양산, 해외에서 큰 관심. 방위사업청은 2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무기인 철매 II 성능 개량 양산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철매 II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의 명칭이며 철매 II 성능 개량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인 천궁 블록이를 뜻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내년 양산을 시작하는 천궁 블록이와 관련한 일정을 확정했다며 정확한 내용은 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천궁 블록이는 6에서 8개 포대가 배치될 전망이다. 1개 포대는 사격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3대의 발사대 차량 등으로 구성돼 있다. 1대의 발사대 차량은 미사일 8발까지 실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천궁 블록이는 최대 192발의 예비 미사일을 포함해 200발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천궁은 항공기 요격 전용의 블록 1과 탄도 미사일 요격 기능을 갖춘 블록 2로 이루어졌다. 블록 1은 지난해부터 실전 배치하고 있다. 블록 2는 올해 개발이 끝났다. 목표물 근처에서 터진 뒤 파편으로 떨어뜨리는 블록 1과 달리 블록 2는 목표물과 직접 충돌하는 방식이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영수 전국방대 교수는 직접 충돌 방식으로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면 공중에서 폭파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은 천궁과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로 KAMD 방어망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 미사일은 고도 40km 이하를 방어할 수 있다. 이보다 높은 고도를 담당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현재 개발 중이다. 헬3이 배치될 때까지 당분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블록 1은 지난달 2일 외부에 공개한 첫 실사격에서 마하 4.5의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약 40km 거리에서 정확히 명중했다. 블록 2는 이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최대 고도가 더 높다고 한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팩3는 한 발에 100억 원 정도지만 블록 2의 경우 50억 원 정도라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성능이 좋은 데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기 때문에 천궁 블록 2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관심이 높다. 천궁 블록 2의 수출이 성사될 경우 사상 첫 지대공 미사일 해외 판매로 기록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지대공 미사일은 첨단 기술이 집약됐기 때문에 생산 국가의 방위사업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와 같다고 설명했다. 천궁은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진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온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가 옛소련에 빌려준 차관을 갚을 수 없게 된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와 방산 기술로 대신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영삼 정부가 받아들여 불곰 사업을 시작했다. 천궁은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압축 공기로 밀어낸 뒤 공중에 띄워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이다. 콜드런치는 러시아 미사일에서 주로 쓰인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발사관 안에서 점화하는 한론치 방식이다. 천궁은 러시아 기술에다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전자기술이 가미됐다. 북보다 못하나 현무-4 탄도미사일 2발 중 1발 불발 구력. 지난 3월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린 신형 현무-4 탄도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2발의 미사일 중 1발만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온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뒤처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충남 태안군의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앞바다의 해상 임시 발사장에서 현무-4 탄도미사일이 시험 발사됐다. 이 미사일 중 한 발은 목표 수역인 이어도 북쪽 60km 해상에 떨어졌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ADD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발을 쐈는데 한 발은 불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DD는 현재 실패 원인을 분석 중이다. 현무-4는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풀기로 합의하면서 탄생했다. 현무-4는 사거리가 800km이면서도 탄두 중량은 2톤이다. 그동안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은 최대 사거리가 800km를 넘고 탄두 중량이 500kg 이상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었다. 최대 사거리 500km와 300km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톤과 2톤까지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드-오프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군이 현재 보유한 현무-2C는 남부지방에서 쏴도 북한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둔다. 하지만 문제는 탄두 중량이었다. 500kg짜리 탄두는 위력에 한계가 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영수 전국방대 교수는 미사일의 위력은 탄두부의 폭탄과 상관이 있지만 무게와도 비례한다며 한국은 사거리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탄두 중량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머물 지하 벙커를 탄도미사일로 파괴하기 위해서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파괴력이 커져 한국의 억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첫 시험 발사의 난관은 사거리였다. 국내에서 쏜 미사일이 800km를 날려면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 10별 구역을 진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군 당국과 ADD는 이번 시험 발사에서 정상각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했다. 고각 발사는 북한도 많이 사용하는 시험 발사 방식이다. 고각 발사는 고도를 높이는 대신 비행거리가 줄어든다. 또 대기권을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게 돼 재진입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현무-4가 두 발 중 한 발만 제대로 날아가면서 ADD의 개발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ADD는 그동안 한국은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 때문에 발이 묶였다고 말해왔다면서 이번 시험 발사 결과를 놓고 정부 일각에선 ADD가 현무-4를 목표한 일정 안에 개발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군 안팎에선 이미 미사일 고도화에 성공한 북한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은 탄두 중량 1톤에 최대 사거리 13,000km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첫 시험 발사에서 바로 성공을 거둔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도 과거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8번을 쏴 7번 실패를 거두었다며 신형 미사일 개발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과 같다고 해명했다. 모습 드러낸 M3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미사일 전력.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열린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우리 군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이 공개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국군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국의 최첨단 전투기인 F-35E 스텔스 전투기 피스 I-2737을 비롯해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팩3, M3과 지대지 탄도맛 현무-2, 순항 미사일 현무-3, 함대지 미사일 해성-2, 전술 함대지 유도탄, SM-2 함대공 유도탄, K9 자주포, 230mm 다련장 로켓포 천무,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 등
17종 30여 대가 공개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최첨단 무기, 특히 우리 군이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고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미사일이 대중의 눈앞에 공개됐다고 할 수 있다.